이 영화는 이 렘 수면 행동장애, 이 RSBD를 소재로 이선균님이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냉장고에 가서 막 나름식을 먹어요. 막 창문을 열고 막 뛰어내리려고 그래요. 이 할아버지 귀신이 남편을 죽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하죠. 마지막으로 이 키우던 강아지를 안녕하세요.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이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화제 영화죠. 이선균, 정유미님 주연의 영화 잠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영상에는 좀 영화에 대한 스포가 있을 수 있고요. 또 지극히 저의 좀 주관적인 관점과 해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저는 사실 이 스릴러나 좀 공포 영화는 좋아하질 않아서 이 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. 좀 깐느 영화제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최근에는 또 재상영, 또 기념 상영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또 정신과 병이 나온다고 꼭 한번 보고 좀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이런 친구의 강추를 받고 나서 특별히 이 영화관에 방문을 해서 보게 됐는데요. 이 영화는 이 렘 수면 행동장애, 이 RSBD를 소재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될 집이라는 공간,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, 이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공포를 현실감 있게 그리는 영화인데요. 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볼 때 이 영화는요, 이 현수, 이선균님의 렘 수면 장애와 이 수진, 정유빈님의 망상, 좀 정신병적 증상, 이 두 가지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결과를 다루는 일종의 좀 케이스 리포트처럼 보이기도 했어요.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영화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남편 현수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던 수지는 아래층에 새로 이사 온 이웃으로부터 새벽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면서 항의를 받게 됩니다. 이 아랫집의 항의가 좀 말도 안 되는 트집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수진이는요, 그날 이후로 남편 현수의 이 목류병 증상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되죠. 처음에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. 이 현수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을 데리고 수면 클리닉에 가서 진찰을 받게 해요. 그리고 이제 의사분이 현수가 이제 렘 수면 장애가 있다고 진단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들을 제시를 해주지만 의학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현수의 증상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죠.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걸신 들린 것처럼 음식을 막 먹는다든지 날 생선을 막 씹어먹고 날계란을 먹고 또 피가 나도록 얼굴을 막 긁기도 하는데요. 더 무서운 건요, 이 남편 현수가 아침이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. 여기서 잠깐, 이 여러분들이 목류병으로 알고 있는 이 렘 수면 행동장애, 이 RSBD는 목류병과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. 그래서 좀 이 렘 수면 행동장애는요, 렘 수면 중에 나타나는 꿈, 이 꿈을 꾸는 이 행동들이 실제로 내 몸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. 쉽게 좀 설명하면 이 몸은 잠들었지만 뇌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상태인데요. 우리가 이제 수면 중에 꿈을 꾸면 이 뇌의 활동에 따라서 이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렘 수면이에요. Rapid Eye Movement죠. 이 렘 수면 시에는 이 렘 어토니아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몸의 근육이 좀 마비가 되는데요. 이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수면 다원 검사상 렘 수면 시에 우리 몸의 근전도의 활동이 관찰되면 이 렘 수면 행동 장애로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앞으로는 RSBD라고 좀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이 RSBD의 실제 증상은요, 이제 잘 때 우리의 꿈대로 몸이 좀 움직이게 됩니다. 그래서 좀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거나 휘젓기 때문에 본인이나 좀 같이 자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꿈을 꾸는 내용들을 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요,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알 수 없는 말을 한다든지 좀 행동이 과격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거친 욕을 하거나 쫓기는 꿈을 꾸면 일어나서 달릴 수도 있고 말이죠. 이 렘 수면 행동장애의 특징은 우리가 잘 때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마비가 돼서 안 움직여야 되는데
이때 이제 몸이 마비가 안 되면서 많이 움직이고 수면 중에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는 걸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보통 이런 행동은 수면의 렘 스테이지, 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주로 나타나고요. 1분 이내로 대부분은 좀 짧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근데 이때는 사실 정상적인 병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렘 어토니아가 생기면서, 즉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뇌는 활동하면서 꿈을 꾸지만 몸이 이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는 그런 상태인데요. 근데 이제 렘 수면 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이 렘 어토니아가 발생을 안 하면서 꿈을 꾸는 대로 몸이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. 일반적인 RSBD 환자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 렘 수면 행동 장애 증상을 보이는데요. 이 심한 잠꼬대, 또 몸부림을 칠 때 이 렘 수면 행동 장애 증상을 보일 때 이렇게 옆에서 막 깨우면 빨리 깨는 편이고요. 또 이때는 오히려 잠에서 깬 다음 본인의 행동이나 꿈의 내용을 기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영화에서 현수는 일어나서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을 못하죠. 그리고 이상 행동을 하던 중에 수연이가 깨워도 전혀 반응을 안 하고요. 사실 이러한 행동 양상은 이 RSBD의 전형적인 증상과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이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주로 이제 뇌가 좀 노화가 되면서 이제 적어도 50대 이후 좀 노년층에서 좀 흔하게 발생합니다. 뭐 치매나 파킨슨의 전구 증상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 영화에서 현수는 이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성인한테서는 RSBD가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죠.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현수가 수면다원 검사상 이 렘 수면 시에 이상 행동을 했다는 설정이 나왔다는 걸 봐서는 이 교과서에 나오는 RSBD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긴 하지만 실제로 영화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은 이 렘 수면 행동 장애보다는 조금 더 이 목류병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목류병은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? 이것도 RSBD와는 좀 다른 종류의 수면 중의 행동 장애입니다. 이 수면 보행증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 목류병의 실제 증상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걸어 다니거나 또 다른 복잡한 여러 가지 행동들, 옷을 입거나 자는 상태로 음식을 먹거나 뭐 달리거나 소변을 보거나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.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왔듯이 이 수면 중에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 수면 중에 섭식장애라고 하는데 이 잠든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음식을 먹어요. 그래서 이 목류병이 있는 사람 옆에서 자면은 갑자기 이제 돌아다니고 막 음식을 먹고 하기 때문에 옆에서 자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재밌는 거는 목류병이 있는 분들은 이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자기가 막 돌아다녔는지 음식을 섭취했는지 옷을 입었는지 이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해요. 왜냐하면 이거는 스테이지 3, 4 슬립, 즉 아주 깊은 수면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죠. 근데 이 목류병은 주로 좀 뇌가 성숙이 덜 된 어린아이나 좀 유아한테서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 보이는 증상들은 현수와 비슷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뭐 청소년 이후 청년기 뭐 30대 남자한테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또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본인의 꿈이나 행동을 좀 기억할 수도 있는데 목류병은 일어나는 후에 거의 기억을 못하는 것도 이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영화 잠에서 현수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이 증상 자체는 렘 수면 장애보다는 조금 더 목류병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영화만 보고 자가 진단하시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. 이 영화 잠에서처럼 좀 심한 잠꼬대가 빈번하게 나타나거나 목류병이 좀 있다면 내가 좀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.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밀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요즘에는 이비인후과에서도 수면 다원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. 단순 코골이가 아니라 뭐 잠꼬대나 불면증 혹은 악몽, 뭐 가위 눌림과 같은 이런 수면, 꿈꾸는 중에 나타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주요 문제라면은요, 오히려 뇌 기능을 좀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운영하시는 이런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받기에 좋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수면 다원 검사에 대해서도 요즘 TV에 많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다들 예능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이 수면 다원 검사란 환자가 잠을 자는 동안 뇌파,
또 산소 포화도, 또 심전도, 호흡, 또 눈의 움직임, 또 근육의 움직임, 또 코골이 유무를 측정하는 동시에 이 비디오 녹화를 통해서 수면 중에 나타나는 환자의 상태, 신체의 움직임이나 좀 이상 행동을 기록을 하고 관찰을 해서 수면 중에 일어나는 모든 생리 리듬의 변화와 여러 가지 수면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검사예요. 이거는 하룻밤 정도 병원의 검사실에서 잠을 자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저녁 한 9시쯤 병원에 오셔서 심전도, 뇌파기계, 근전도와 같은 이런 측정 기기를 몸에 좀 붙이게 되고 하룻밤 잠을 자고 난 다음 날 오전 한 6, 7시쯤에 검사가 끝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현수는 도대체 왜 렘수면 장애가 생겼을까요? 이 영화에서 좀 스토리를 보면 이 현수가 한 가정의 이제 가장이 되고 또 이 가정을 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이런 막중한 좀 책임감을 느끼는 대목들이 나타나는데요. 이 출산을 앞두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책을 사서 좀 보기도 합니다. 아무래도 아직은 좀 자리 잡지 못한 이 단역 배우로서의 좀 불안한 미래, 그런데도 또 곧 태어날 나의 아이를 좀 키우고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이 현수의 좀 발병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을까요? 이 영화 감독님의 인터뷰를 봤을 때도 이 영화가 감독님의 입봉작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은 상업 영화를 찍어본 경험도 없고 아직은 영화에 대한 열정만 가득한데 이 가능성뿐인 자신의 모습을 이 영화 주인공이 현수의 모습에 많이 투영을 하셨고 그래서 극 중에 현수의 직업도 이제 무명 배우로 설정을 하셨다고 하네요.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이 빙의, 무속신앙과 의학, 이 과학, 이 두 가지 관점으로도 또 흥미로운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특히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현수의 렘수면 행동장애 행동들을 보면요. 이렇게 자면서 누가 들어왔어 이런 말을 막 중얼거리는데요. 이건 RSBD에서 말을 좀 중얼거리는 잠꼬대와 같은 좀 흔한 증상이기도 합니다. 근데 반면 수진, 정유미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 아래층 할아버지 귀신이 이선균님에게 들어오면서 좀 빙의가 되면서 그 얘기를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? 그리고 두 번째, 이 현수가 자다가 막 피가 날 정도로 얼굴을 막 긁어요. 이것도 사실 RSBD에서 폭력적인 행동이 가끔 있지만 사실은 흔하지 않은 증상이거든요. 근데 이제 수연이는 이거를 우리 몸에 이제 귀신이 들어올 때 몸에 막 열이 오르면서 몸을 막 긁게 된다.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럴싸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선규님이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냉장고에 가서 막 나름식을 먹어요. 이렇게 자다가 뭘 먹는 행동 자체는 사실 수면장애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행동이지만 주로 막 나름식을 먹진 않고요. 단 것, 탄수화물, 음료 이런 걸 먹지 이렇게 나름식을 막 뜯어먹는 행동은 굉장히 드물죠. 즉, 뭘 먹는 행동 자체는 흔하지만 음식의 종류는 비전형적이라는 거예요. 이에 대해서 또 수연이는 이게 이제 귀신이 빙의가 돼서 에너지를 막 보충하려고 나름식을 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선규님이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창문을 열고 막 뛰어내리려고 그래요. 근데 이때도 막 정유미님이 깨워도 막 계속 뛰어내리려고 하거든요. 사실 이것도 RSBD에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실제 RSBD라면 이제 옆에서 막 깨우면 일어나겠죠? 근데 여기서 수연이가 막 RSBD를 검색해보는 창에서 실제로 이런 행동들이 관찰이 됐던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 정도의 행동은 보이지는 않고요. 사실 이선규님이 보이는 행동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보셔도 됩니다. 여기에 대해서 수연이는 남편에게 빙의된 이 할아버지 귀신이 남편을 죽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하죠. 마지막으로 이 키우던 강아지를 냉동실에 넣어서 죽이는데요. 충격적이죠. 이것 또한 흔하지는 않지만 RSBD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긴 합니다. 하지만 수연이는 이게 바로 할아버지 귀신이 자기가 생전에 싫어하던 강아지를 죽인 거라고 하죠. 참 같은 행동을 보고 관점이 다르죠. 여기까지 쭉 보시면 5개 행동들 중에 사실은 한 가지만 RSBD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. 나머지 4개는 가능은 할 법하나 사실은 흔하게 생기지 않는 행동들입니다. 아까도 제가 오히려 현수가 보이는 증상은 RSBD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오히려 목류병에서 보이는 행동 패턴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
또 이 현수는 젊고 건강한 30대 남성이고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 RSBD와 목류병 둘 다 잘 발생하지 않는 연령이라는 점에서도 사실은 이 실제로 뇌에 병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고요. 또 이제 정상적으로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반응이 굉장히 떨어지죠. 이런 부분도 실제로 뭐 RSBD나 목류병은 약을 먹으면 쉽게 잘 치료가 되거든요. 이런 점도 좀 가능성이 떨어져 보이죠. 오히려 이 빙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남편의 행동이 급격하게 변화했다가 급격하게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저는 이 영화에서 현수의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좀 수면에 장애가 있다기보다는 좀 빙의를 약간 더 지지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. 저는 이 실제로 전공의를 하던 시절에 이 보고병동에서 이제 신을 접하고 이제 막 무당이 되기 전에 신을 접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발생한 이 환청, 환시를 가지고 이제 입원을 하신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들리는 음성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무속신앙의 관점에서는 이게 귀신이 얘기를 해주는 그런 말을 듣는 거겠죠.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약물 치료에 잘 듣지가 않고 또 실제로 환자가 호소하는 이런 환청, 망상 외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이 정신과적 질환인 뭐 조현병이나 조울증에서도 귀접이랑 비슷한 이런 환청, 망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 환청, 망상 외에도 여러 가지 일상생활 능력, 정상적인 판단력 이외에도 좀 식사, 수면 이런 것들의 생리적인 변화가 같이 일어납니다. 그런데 이 귀신 들림, 빙의에서는 뭐 식사, 수면, 일상생활적인 판단력 이런 것들에는 큰 문제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죠. 그리고 영화에서 이 현수의 경우에도 마치 두 개의 인격이 따로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. 이 현수도 급격한 인격의 변화는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수면 시에만 발생을 했고 낮 시간에 현수가 배우 활동을 하거나 아기를 돌보고 뭐 집안일을 하고 이런 것과 같은 일상생활 능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귀신 들림, 뭐 귀접과도 좀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위에 그 5개 증상 모두 제가 RSBD에서 발생 가능하긴 하지만 경험상 그 중에서 전형적인 RSBD 증상은 1개밖에 없었고 대부분은 이제 귀접과 비슷한 증상인데 이 귀접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이 정유민 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한 내용들이잖아요. 저도 실제로는 한 번밖에 경험한 적이 없고요. 그래서 실제 좀 귀접한 증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의 이 현수의 행동에 대한 분석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. 지금까지 영화 잠에서 나타난 이 현수의 모습에 대한 리뷰였습니다. 이번에는 의학적인 관점 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이 현수의 행동을 좀 관찰을 해봤는데요. 좀 정리해드리자면 이 현수의 행동은 렘수면 행동 장애라기보다는 좀 의학적으로는 목류병에 가깝다. 그리고 사실 스트레스가 좀 있기는 했지만 나이가 좀 젊어서 뇌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 좀 수면에 실제로 병이 있었을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인다. 그리고 오히려 좀 일상생활에 문제가 크게 없었던 점을 미루어 봤을 때는 귀접한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더 가깝지 않을까 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현수의 아내 정유미 씨죠. 이 수연이의 영화 중에 나타나는 이런 광기 어린 모습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 리뷰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. 우리 모두 마음을 밝혀봐요.